월전십 제10회 주제는 집도 잘 파는 법이 있다고 전해라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건강한 육체는 영혼의 거실이고 병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했듯이 부동산 투자도 건강해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다 나의 적이 된대요. 여러분에게 부와 행복을 전파해주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 다들 너무 좋은 말씀만 하셔가지고 숨 막힐라 그래. 나는 명언 이런 거 막 듣잖아요. 그다음에 막 눈이 꼬여. 실제로 꼬고 있어요. 꽈배기야, 꽈배기. 무슨 호람이고 춤추는 거. 너무들 준비를 잘해가지고. 저는 오늘 비행기 기내 방송을 할 건데요. 이륙 버전으로. 네. 저도 좀 기대된다. 짧게 국제선보라는데 네. 국내선이 좀 짧죠? 예. 국내선 그 에어 VC산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월전십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저희 항공은 꿀재미를 출발하여 부동산 핵 정보까지 운항하는 월전십 부자편입니다. 기장 쉽세아, 부기장 제갈량, 부동산 진선미, 해피바이러스 신음여사 황금배짱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승객 여러분을 부동산 부자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머리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막 머리 쥐어 짰구나. 맨날 며칠 그냥 아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오늘 딱히 준비할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해드리려고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매일 떠올리세요. 신음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야, 너무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준비하면 곤란해. 나 좀 더 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 지적이 좀 지적이었어. 떨어. 영어로 좀 하지 그랬어요.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거기까지. 그만해. 아니. 안 돼. Thank you. 일단 오늘 주제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파는 방법에 대해서 잘 파는 법이 있는지 애청자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팔까요? 1번, 잘.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잘 팔려면 사람을 만나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초요. 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집도 더 걸리던데? 그렇듯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딱 들어선 순간 막 이것저것 안방 보고 거실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간 순간 이미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첫인상하고 똑같듯이.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집은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눈하고 냄새. 코로 나 얼마 전에 판단하는 거. 청국장 냄새 대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적인 것도 좀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이나 이런 거 피워놓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거기 들어간 순간 향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싫어하죠. 그냥 바로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집은 안 나가서 옛날에 한번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쌀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그거는 뭐 모시는 집인데?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모시는 이렇게 집이에요. 해놓고 신당이잖아요. 촛불을 켜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손님들이 거의 기절하지. 집만 보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보면서 집에는 예.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기운을 싫어하시는 무시할 수 거야.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을 팔아. 파시려고 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일단 딱 그걸 본 순간 아예 그냥 쳐다볼 생각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파실 거면 대부분이 기독교 이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없애야지 안 되겠다. 그럼 전화를 미리 해주시면 5분 전에 일단 얼른 보재기로 다 베란다에다가 보재기로 덮어도 저게 뭔지 더 궁금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네. 집 비워놓고 팔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앴나요? 그냥 없앴어요. 이제 없앴나? 그러니까 그래서 팔렸거든요. 그런 냄새나 또 가끔 가다가 또 하수구 냄새나 이런 경우가 오래된 있어요. 구옥들은 정말 근데 하수구 새 냄새 집도 나요. 베란다 쪽이나 화장실 변기 쪽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압이 낮을 때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그런 게 나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신발장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 향이나 이런 거 나는 거를 해놓으면 냄새가 일단 안 나야지. 냄새가 나면은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어 아예.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내부적인 거고 우리가 또 집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외부적에서 돈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잖아요. 꾸며서. 밖에? 어. 밖에를? 어. 건물 외관. 건물 외관으로. 그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제 우아하게 두지 말라 이거죠. 아파트만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 우리가 단독이나. 단독이나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의 리모델링해서 손을 보면은 더 훨씬 더. 근데 리모델링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리모델링 한 비용을 돈이 들잖아요. 네. 돈이 들었는데 그 돈 이상을 이제 뽑을 수 있는지 그럴 때만 해야지. 그렇지. 그냥 당연하지. 막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어. 수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한 참 리모델링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거 거는 잘 다 판단을 따져봐야 해서. 돼요. 어. 네.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집 주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계약이 운이 올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싸가리가 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그동안 막 팔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얘기해서 또 다시 순간 또 들어가잖아.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올리든지 이제 다시 들여보내. 그러고 나서 그때 팔려고 했던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못하게 파는 낮게 거지. 팔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음여사님 쌍아리의 뜻이 뭔가요? 우리 쌍아리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쌍아리. 혹시 뭐 백쌍아리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그 신음여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12개월 중에 한 달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제 2015년 빼고는 그 전에 서브프라임 이후로 많이 움직여야 한 달, 맞죠. 뭐 어쩔 땐 짧았어. 보름 움직이고 막 왔다 간지도 잠깐이야. 모를 정도로. 근데 이제 집을 파시는 분들은 내 물건은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야, 자기 맞아요. 물건이. 네. 그래서 물건은. 지금 오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가격에 팔겠지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뭐 옛날처럼 그렇게 활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조금 소신 있게 딱 얼마에 팔겠다 하면 네. 거기서 그냥 자꾸 맘 바꾸고 뭐 뒤집고 뭐 변덕 부리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손절매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서 같은 타이밍에 다른 거 자기가 또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요. 걔만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주구장창 붙잡고 늘어져 봐야 그렇게 많이 비싸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이 다 항상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해피바이러스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관 같은 것도 좀 약간씩 손을 보라는 게 집 파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차라리 이 손볼 거를 깎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깎아주는 금액보다 본인이 조금 손을 고쳐놓는 게 훨씬 금액이 들어요. 비용이. 그러면서 이제 왕창 깎아줘서 생각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매수자들은 차라리 1,000만 원 깎아주느니 500만 원 들여서 이 사람이 고쳐놨으면 그 보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서 그렇지. 제갈량님이 얘기하신 첫인상 되게 중요합니다. 집 치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근데 것 어떤 같아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리모델링을 잘 해놨으면 그냥 안고 사면은 만족하는데 엘렐레하게 해놓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 차라리 안 고쳐놓고 그냥 싸게. 내가 마음에 들게 내가 고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취향이 가격을 다르니까. 깎아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하면 돼. 참 여러 가지가 멋있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각자의 다 취향인데 그 집을 근데 할 이제 때도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막 올수리 했대요. 그래갖고 딱 가봤더니 올수리가 도배하고 벽배자 했는데 갑자기 막 올수리라 그래갖고 막 올수리의 깜짝 놀랐어요. 개념을 모르시는 것 그래서 같아. 그 올이 올가미의 올인지 그런 얼렐레 올 황당할 아닐까? 때가 좀 있어요. 얼렐레야.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올수리 하셨다는 물어보죠. 어디를 하셨냐. 맞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똑같잖아요, 집이. 네. 그런데 그 집을 보러 갈 때 약간만 포인트만 줘서 잘 꾸며놓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매매가 안 되는데 쉽게 그거는 돈 1,000만 원을 더 받고 팔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변화를 주면 그거는 잘 매매가 될 수 있을 구조가 것 같아요. 똑같은데도 벽지나 커튼 아니면 블라인드 색깔을 정말 조화를 좀 잘 맞춰 비싸지 않은 걸로 해도 잘 맞춰서 굉장히 좀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해 놓은 데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봐도 이 집은 왠지 좀 온화하다, 아늑하고, 아늑하다 느끼는 게 손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수월하게 보는 사람도 이 집은 왠지 분위기가 좋아요. 똑같은 구조인데도 보는 눈은 다 네. 똑같아. 해피바이러스님하고 신음여사님 말씀하신 그 인테리어 있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하자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하고 매수자하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곤란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깎아줘야 되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첫인상이 중요한데 일단 보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내 돈 안 들이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빌라를 분양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손님들 눈하고 사실 안 맞는데 우리 눈에 맞춰봤더니 돈만 들고 형편이 없었던 거야. 근데 짜집기죠. 네, 짜집기. 그랬는데 이 인테리어도 대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 그러면 대여해줘. 인테리어 업자가 그 집에 딱 와서 분위기에 맞게 해놓으면 집이 완전히 럭셔리한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이 네,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한 팔릴 때 한 3개월을 잡는다. 그럼 3개월 대여비가 얼마 안 들어요. 그죠? 매달 한 20만 원 정도였나요? 20만 원인가. 근데 뭘 빌리냐에 따라서 틀린데 근데 그치. 그거는 그러겠죠. 인테리어를 빌리는 해줬다기보다는 소품을 이용한 그러니까 소품 그게 대여가 왜냐면 되는 집 거죠. 이 가구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안이 전혀 달라 보이는. 근데 또 그 집이 비어있냐, 우리가 빈 집을 파는 거 한때는, 하고, 예. 그다음에 세입자가 있을 때 하는 거 하고, 내가 거주해서 파는 거 하고, 이제 그 파는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도 그죠? 있어요. 신축 빌라 같은 거 분양할 때 오히려 이제 비어 있는 걸 더 작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맞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잘 해놓으면 어. 빨리 분양하는데 그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작게 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다 맞아요. 들어가는데도 사실 또 좀 감이 작기도 좀 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다 디스플레이를 다 해서 놓고 하면 그 집만 달라고 그래. 맞아요. 그런 돼 집을. 있는 거?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맞아요. 모든 그런 경우도 거기에 있어요. 소품들을 다 놓고 가라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또 꽤 커튼이랑 이렇게 하면 비싸잖아요. 비싸. 그러니까 그것도 뭐 또 몇백씩 알뜰족들 들죠. 그거 받고 자기네가 그거, 그렇게 해서 모델하우스.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그만큼 알뜰 팁이야. 목금이니까 괜히 이것저것 해봐야 그 비용에 그렇게 못해. 아 근데 이쁘게. 우리는 지금 신축 판매 이 기준이 아니고 기존 주택 기존도 그러니까 갖고 기존도 있는 마찬가지. 어차피 커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낡았고 하면 아 대여를 대여로 아. 하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차라리. 예.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그것도 게 한 가지 팁이네요. 집을 이 판다는 개념이. 개념이 참 어떤 집을. 근데 사는 것만큼 파는 파는 게 것도 엄청 되게 중요하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집을 이제 팔고자 하면 어쨌든 목적이 있으니까 파시잖아요. 팔고자 하는데 막 쓸데없이 진짜 온 동네반에 물건을 다 내놔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걸레 물건이 되는 네, 거지. 생주 밑에 급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렇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맞아. 안 팔려요 오히려. 왜냐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 사무실을 가지 않잖아요. A, B, C, D 보통 한 4-5군데씩 가는데 가는 데마다 그 집을 얘기하니까 그 안 집은 팔리는 왜 안 집이구나. 팔렸어요? 하자가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을 팔고 싶으면 의뢰인들도 딱 들어가서 사무실마다 얘기를 좀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일을 잘하게 생긴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러이러한 스타일은 얼마에 뭐 팔렸습니까 하는 부동산들이 매매 거래를 많이 하는 부동산들이잖아요. 그런 걸 좀 알아서 그런 데다만 좀 요지인 데다만 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친한 데만 내놔서 좀 물건 관리를 잘 하면서 파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다 공유하잖아요, 시스템을. 네, 그렇죠? 부동산들끼리 이제 부동산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덜 번거롭고. 그리고 집이라는 게 또 인연이 있어야 돼. 인연. 그래서 음. 부동산하고 매수자 매도자 이 인연이 이렇게 닿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매매가 잘 되는 것 같아. 아무리 좋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집을 사고 팔고가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집을 팔기 전에 대부분 이제 강남권에 계신 분들은 내가 뭔가를 팔기 전에 살 거를 먼저 보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부동산이 현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금 가치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잘 파셨을 경우에 잘 사야 되는데 집 팔고 전세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파는 거지만 어찌됐든 사는 것도 잘 사야 될 것 같아. 팔과 동시에 집을 흐름을 우리가 그렇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먼저 잘 판다는 거는 비싸게 잘 팔아야 되고 사는 거는 싸게 잘 사야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이 이제 하는 타이밍을 거는 타이밍을 잘 잡고. 근데 그 타이밍을 정말 맞추기가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서 그걸 옆에서 이제 전문가들도 우리들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이 제거머리 못 그러니까, 깎을 수 그리고 많아. 또 막 마음이 또 이래저래 막 그런 게 또 갈등이 변수도 많이 많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내 마음을 비우면 되거든.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어떻게 비워야 다 돼? 가지라고 하지 마. 10개면 다 하지 말고 7개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음 사람들 먹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릎에 막 사고 어깨 팔아라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에서 하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냥 꼭지점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내가 살 때는 바닥에서 막 사야 돼. 발바닥에서. 그런 건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분당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80평을. 근데 그거 갖고 있네. 그거를 꼭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해 놓는 거야. 그래 놓고서
5천만 원만 싸게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0억이었는데 19억 5천에 팔았으면 그걸 거기서 팔고 이쪽에 용산 쪽에 아파트를 샀으면 되는데 거기서 5억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5천만 원에 자기 욕심 받겠다고. 때문에 그걸 못 판 거야. 이제 5천만 원에 본인의 자존심을 건 거죠, 그분. 아니 내가 받고 싶은 건 다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근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보따리를 잘 써야 돼. 그 마음을 내가 받을 금액을 딱 정해 놔 버리면 거기서 1,000만 원만 빼고도 계약을 하면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1,000만 원 다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매매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말씀드렸듯이 항상 계약에 운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 때나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흐름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집인데 같은 그 라인에서도 더 좋은 층인데 더 안 좋은 층이 또 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운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꼭 무슨 막 미신이나 이런 거를 결부시키는 게 아니고 쭉 이제 맞아.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운과 인연이 이렇게 맞닿아야지만 이렇게 거래가 정말 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있어야 갑자기 돼. 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 뭐 갑자기 집 언제 팔릴지 전 보고 싶다. 내 운은 어디 있나요? 야, 저기 토요일 날 나 따라와. 전보러. 어디를 토요일이야? 장군 아니. 수원으로. 수원까지 가야 돼? 또 점집으로 또 이제. 아니 빠지지 시간이 말고. 됐으니까 아니, 옷에도 한번 빠지지 봐야 말고. 되지 않을까? 빠지지 아니, 말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임 여사님이 얘기한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걸 미리 정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놨으면 팔아야 되는데 내 집 살 집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 게 없으면 근데 이게 불안해요. 동시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안 돼. 근데 그리고 사실 아무리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뭐야 내 집이 안 팔려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말이 돈이 없어서 그 안 말이 근데 살 수가 매번 없는. 그러다가 수평선이야. 아니, 그래서 어떤 손님이 그게 있어. 왜 안 되냐면 얘기했잖아요. 내 거는 비싸게 팔고 남의 거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없지.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거를 그냥 비싸게 팔아놔. 그리고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또 네. 그것도 헝금 힘들지. 들고 그렇게 그럼. 못 있다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내 갈 지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좋은 이제 그 건물을 막 이렇게 하나를 딱 보여드려. 그러면 너무 사고 싶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 집을 안 팔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거를 한 번을 겪어서 이 물건을 놓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집을 잽싸게 팔아야 되거든. 근데 얘를 놓쳤고 이제 사고 싶은 게 또 없는 거야. 사고 싶은 게 없는데 내 건물을 또 잽싸게 팔면 나 돈 들고 있으면 은행에 갖다 놓으면 1%인데 이거 갖고 뭐 하나. 그래서 또 못 팔아. 내가 그랬어.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영원히 수평선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일단은 팔아라. 손에다가 돈을 쥐어야지만 좋은 물건도 보이는 그럼. 거는 그걸 빡시게 보러 다니는 거니까 무조건 해줄 테니까 책임지고 무조건 이제 건물을 팔아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팔기를 결심을 했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용하고 있어서 이제 그 물건을 안 이제 팔리죠. 팔아드려야 돼요. 아니, 좀 싸게 팔면 팔립니다. 근데 가격이 중요해요. 네. 가격만 싸면 다 그래. 팔리더라고. 가격만. 시세보다 싸면 팔려. 욕심껏 하지 말고 조금만 마음 비우면 돼요. 근데 대부분 싸게 파는 때의 이유는 자기가 어떤 거를 확고하게 사고 싶을 때는 마음을 좀 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확고한 목표가 없이는 이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섣불리 싸게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정말 나는 언니 네. 한 분이 아파트를 잘 판 저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망원동이었어. 4억에 해놨는데 그냥 언니 한번 4억 3천에 내놔봐 이랬는데 목사님이 이 언니네 집만 살락 하는 거야. 왜? 다른 집. 그냥 어떤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보내신 아니 그 하나님의 복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야. 1204호로 가거라. 그 어떤 저기든 간에 그 집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그걸 있어. 그러니까 이 언니는 3천이나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시세보다 바로 그 돈이 돈을 왔네. 들고 이제 뭐 합정이고 어디고 돌아다녔는데 마음에 든 게 없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흐문시 아파트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사놓은 아파트가 있었어. 그거를 또 이 언니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4억을 줬는데 1,000만 원만 깎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언니 뭐 복비 안 나가고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네. 3억 9천에. 근데 지금 그게 1억 5천에 오는 거야.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높게 팔고 싸게 그렇죠. 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암동 오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22평이었거든요. 높게 팔고 싸게 사가지고 이 투자의 정석이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그게 보니까 부동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고 뭐 주위 사람들이 다 엄마가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다시 보여? 돈이
돈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엄마 따라간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엄마가 부동산 버는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또 그쪽에 다시 또 투자한 거야. 돈이 남아가지고 또 온룸을 사고 투룸을 사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본격적으로 1년 반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재산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 운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운이야. 되겠네. 인연이 네.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만남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가끔 그렇게 이제 얼떨결에 뭐 어디로 자빠졌는데 어디가 이제 뭐 깨졌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됐는데 아니 그게 그게 마치- 잘 빠졌는데 깨졌다는 나쁜 데 쓰는 거고 뒷발에 서졌다는 넘어져도 어디에 아, 나 넘어지냐고. 지금 정신이야. 정신이 혼미해서 그래 갑자기. 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그 핵심은 뭐냐면 똑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 핵심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어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이제 착각을 하고 엉뚱한 걸 질러갖고 그냥 그동안 벌었던 거 한해 날리는 사람을 여러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웃는 게 좀 웃는 게 아니야. 주의를 하세요. 웃는 게 웃는 게 경험해서 아니야. 감사하죠.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맞아. 네. 한 방에 가는 거야.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착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남자 못지않게 여자도 그래. 아, 속는 그래? 사람. 아니 근데 진짜 속은 사람? 여기 가까이 있나 여기? 누구야? 말 못해. 제가 박매동 큰 손입니다. 다 과거가 있죠. 다 자기 집이 네.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임자가 따로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야근 척하고 막 분석하고 백날 그렇게 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요즘에는 실제 지금은 투자라기보다는 실수요 개념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냥 내가 등 따숩게 그냥 눕히고 편안하게 살집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는데 마침 타이밍이 잘 맞아서 맞아.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막 자기 혼자 그래. 되지도 않는 머리를 굴려봐야 그냥 한계가 거기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나만 좋은 집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남자들은. 우리 또 옛날 나는 그 과거 탑층이래 있잖아. 너무 좋다는 거야. 언덕이 좋고. 그러니까. 막 그거 산 절대 보이고 나는 산 꼭대기 보이고. 층이 위에 아무도 안 뛰어다녀. 너무 좋다는 거죠. 아니 대박치고. 어젠가 TV에 북한산 자락에 자기가 전원 생활을 좋아하는 아줌마가 있는 거야. 아, 그 경매돼가지고 길이 경매해가지고 없어서 맹지에다가 사가지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신나, 거야. 신나. 그래 사다리 타고 넘어다니고. 맹지가 좋아서 사다리 타고 넘어다녀? 죽을 때까지 못 팔지. 자기는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혼자만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지를 잘못 못해. 산 거지. 맹지를 그렇지. 사가지고 거기에 증축을 했는데 이제 사도 앞에 사도집들이 거기를 도로를 안 내주는 거지. 다 철조망 쳐버린 거야. 근데요, 그거를 막 100%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미 처한 현실이잖아. 그걸 맨날 막 그냥 막 속을 끓이면 건강도 해치니까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되고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몰랐던 아니야. 근데 거기가. 어제 제가 끝까지 혹시 보셨어요? 끝까지 봤어. 해피바이러스. 저는 중간에 딱 보다가 너무 막 내용이 저렇게 부딪히는 데는 뭔가 이해관계가 있겠다 싶어갖고 저는 중간에 돌렸었는데 그분이 맹지인 걸 알고 산 거잖아요. 이미 그래? 길이 없는 걸 알고 산 거야.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있었더라고. 그건 보상을 못 받아. 아무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게 네. 근데 앞에 사람한테 자꾸 길 안 내준다고 막 매일 자기가 욕하고 싸우는 거야. 자기가 다른 데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길도 있는데도 이 사람들 철조망을 넘어 다니면서 3년 동안 일부러 더 그러는 거구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건강이 안 좋겠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구청에서도 이 사람을 구제해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무허가라는 게 무허가 있는데. 건물에서 자기가 증축을 해가지고 무허가도 8평인데 30평까지 30평까지 증축을 한 거야. 나는 그 방송을 안 봤기 때문에 난 선량한 안타까운 분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싸움은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마셨어? 아니 본인이 그게 거기에 너무너무 좋아가 심취돼가지고 맹지에 살면서 하루에 20번 30번 그 사다리를 타고 철조망을 건너 다녀야 되는 거야. 3년 저는 동안. 그거를 아이고. 딱 본인이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샀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분이 그 이유만으로 산 건 아니지. 아니구나. 그렇지. 근데 싸니까 샀겠지. 뭔가 네, 싸니까 산 거예요. 1억 5천 알밖에 아니야. 알바. 앞에 게 뭐 맹지니까. 예를 들어 평당 1,000이었으면 그거는 3,400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샀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 집이 좋다. 난 자연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그래야 선이 선의의- 무과슈. 네. 도로가 계속
사용할 줄 알았던 거지. 그 그래도 돌을 이제 쓸 수, 경매당할 줄 몰랐었고요. 경매에서 이렇게 철조망까지 쳐줄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봤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부동산을 너무 내게 최고인 거냥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리고 이제 보면 뭐 부동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좀 마음 보따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오는 것 같아. 언젠가는 복이 와. 심술복 그렇죠. 하나 더 있어서. 그러면 안 아니 돼. 근데 이제 마음보를 잘 써야 그거 돼. 있잖아요. 왜 옛날에는 뭐 이생에 죄를 지면 내생에 맞아. 자식이 받는다. 지금은 바로 당내에 받아. 받아. 네, 당내에 받아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이야. 즉시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 나이가 우리 뭐 이제 지문제가 있나봐. 뭐 잘 살아. 단디해라 단디해. 그러니까 단디해라. 이제 오늘 내가 그 언니를 만났거든. 이제 우리 아파트 산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랑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이 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내가 내 집이 내 운이 거기까지고 그 다음은 언니 운이지. 맞아요. 언니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또 정답 말씀하셨네. 각자의 복이 맞아요. 따로 있는 거고 맞아요. 나는 이만큼만이 내 복인데 언니가 복이 많아서 아유, 그런 또 집을 사신 훈훈한 거다. 말씀이 오가셨군요. 그래야지 칼국수한 그릇 얻어먹었어. 또 부동산에 입문하게 해준 또 인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손님들도 가끔 이제 정말 고마워서 말을 해요.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딱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똑같이 브리핑을 했어. 근데 선택한 사람은 너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번 거지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네이버 근데 바이러스님이 신음여사도 그게 그거잖아. 복이야. 그렇게 고마울 줄 아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게 왜 또 일하다가 힘들 때는 막 좀 안 좋으신 분들 막 만날 때 많잖아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등짝 막 쫙 당기고 막 그런 데도 있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그것도 건 아니지. 신음여사도 복인 것이 이 일 무탈하게 우리가 잘 하면서 제가 좀 네. 인복이 있어요. 아이고 또 금방 올라갔다. 이런 그 언니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서 2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사면서 이제 처음 2년이 됐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오빠, 자기 여동생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암동에 건축하고 있는 거 자기 해가지고 그 언니가 3명이나 소개시켜줬다니까. 본인 거 사고 거기다 또 옆에서 사고. 또 가까이서 잘 보니까 바로 옆이니까. 돈의 맛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네, 맛. 일단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렇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때부터는 그렇지. 자동으로. 않아도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버튼이 눌러진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거지 바로. 자동으로 뛰고 있어. 열심히 벌려주는 거야. 네. 그러면 그러면 뭐 말해봐. 아니, 하도 아무 소리 안 나. 아무튼 안 할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난 또 특별한 얘기가 잘 누가 샀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집을 살 거야? 이분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잘 파는 거야? 우리 집도 팔았죠. 일단 지금 방송 도중에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제갈량님하고 연락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갈량님의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좋은 정보와 감동까지 주시네요. 요즘 재테크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두인 경매에 등록을 해놓았는데 방송을 듣고 접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시니 천천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통화하신 분 맞죠? 아니 통화를 여러 번 요즘 막 했는데요. 메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까 네. 이제 통화하신 분은 여의도에 계신 분 아니, 아니에요? 여의도 아니고 해피바이러스. 용인? 어디 저기 수원? 인덕원. 인덕원? 근데 그분은 이제 전세를 사시는데 후순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양 쪽이니까 가격이 62평인가 아파트가 그런데 혹시 그 인덕원 코앞에 있는 그 대리미편한 그거 아니에요? 대형평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금액이 4억 8천밖에 안 나간대 매매가가. 그런데 농협에 이제 채권 최고 금액이 2억 8,800이 있는 거예요. 아니 2억 8,800. 2억 5,100 아니고? 아니 그건 실제 청구 금액이고 금액이. 2억 8,800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후순위로 2억에 들어가신 거예요. 2억이. 아이고 꽉 찼네 그럼. 그런데 불안하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2억이면 그 그게 집은 불안하신 아닌 것 거야. 같다. 그래서 다행히 배당 신청을 하셨어요. 음. 배당 신청을 하셨어도 경매 비용하고 그럼 2억 8,800 다 채워지면 그러면은 손해 이제 보겠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미 그러면 지금 경매 매가가 기입된 4억 기간이 8천이에요? 4억 8천인 거예요. 4억 8천이야. 응. 그 본인이 그럼- 받아도 그러면 비용이 빠지는데. 이제 그죠? 뭐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경매를 이제 한번 이제 유찰이 되면 네. 4억 8천에도 이제 못 받으면은 그렇죠. 이게 보통 시세가 4억 8천이면 한 2, 3천 아파트는 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 3천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농협에 가서 그 1순위 근저당을 팔으라고 떼를 써라. 원금에. 왜냐면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는 그냥 빼고 이자는 빼고 그냥, 그냥 가서 나는 1순위 이제 근저당을 사는 세입자인데. 게요. 은행이 어떤 데인데 그거를 자기는 아니 그거 근데 다 받을 수 은행 있는데.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경매 붙여주고 어쩌고저쩌고 5, 6개월 있느니.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백화점도 다 정찰제 절대 안 깎아주잖아요. 깎아줘. 깎아주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 절대 못 깎는데 그걸 열심히 깎아 허건날 그래. 깎아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백화점 가서 떼써갖고 은행도 혹시 블랙리스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은행도 그 깎은 얘 못 봤어요? 맞아. 거기 저기 그래. 신임여사 봤어, 시어머님도 봤어요. 네, 우리 시어머님이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또 여기저기 그거를 해놓으셨네. 막 보증서 주는 거 있잖아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가 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걸로 왔는데 어머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돈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체국인지 뭔지 지방이었는데 거기를 쫓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사진을 치신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틀인가 며칠 이제 보이콧을 하셨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 이런 거는 좀 탕감을 받고 원금만.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갚으셨어요. 그렇게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가서 1순위 근저당을 사면 그럼 내가 이제 순위가 이제 되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근저당을 담보로 80%까지 또 질권 대출. 질권을 설정해서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돈은 있으시다 하더라고. 있어.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가서 내가 지금 일단 없다. 몸빼바지 입고 길에 가야 돼. 나한테 몸빼바지. 생겼으니까 막 가서 떼굴떼굴 굴러봐라 그래서 떼굴떼굴 굴르시려면 몸빼바지 입고 가야 돼요. 참고로. 남자분이셔요. 남자야, 그래가지고 남자. 그래서 일단 가서 이제 해봐라. 해보고 그 저기 원금에 하면 찢어진 걸로. 원금에서 채권을 사오면 그게 이제 채권액이 2억 4,400인가 밖에 안 돼. 원금이. 연체료가 원래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가 한 17% 해요. 2금융권은 23%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예금이자는 얼마예요? 지금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어마무시하네. 연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최고의 금액까지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지금 임의경매를 기입 등기는 했어요. 했지만 그게 이제 입찰일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막 불어나니까 그 금액이 채권 최고의 금액. 최고액까지 꽉 다 차는 가버리고. 거야. 그때 이제 그렇지. 팔아버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배당 기일이 다행히 아직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얼른 또 이제 계속 가서 연기 네, 가서. 신청을 하고 막 몇 번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일단 사야지. 그걸 사야지 사고. 연기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왜냐면 입찰일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내려가면 이제 이 4억 8천도 안 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걸 이제 하실 줄 알까? 한 번 말 듣고는 아니 못하지.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근데 내 같이 돈 가져야 될 것 날라간다고 같은데. 아니 모르겠지.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우리는 저기 못 빼. 제가 용어를 잘 이제 그때는 또 모를걸요? MPL까지 나오는 통에 저기 너무 달려. 제가 용어를 잘 말씀은 감사한데 용어를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오시면 제가 이제 일단 등기부를 띄워 갖고 계시더라고 갖고 와서 그걸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협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되냐고.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우리 제갈량님이 제갈량님이 은행에 쫓아가야 돼. 부인인 척하면서 이제 가서 연기해야 될 것 같아. 큰 눈에 눈물을 뚝. 왜냐면 아무리 알려드려도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남자하고 어려워. 여자하고는 또 다르거든. 네. 여자들이 그게 또 가서 제가 어디 쫓아가서 하소연을 읍소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게 또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청 같은데 쫓아가서. 신임 여사님이 가서 해주셔요. 또. 저 아는 분이니까 가서. 아니 얼르고 달래고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무대뽀지 무대뽀요. 아, 그냥. 무대뽀. 시장 나오라고. 나올 제일 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결납니다. 아유, 김정은도 무서워한다. 그렇지. 아줌마, 대한민국 극과야. 아줌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신은 여사님이 이제 아유. 그 공매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의왕 건데 큰 대로변에다 받았는데 원래 대로변에는 진입도로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대로변에 그렇지. 있지를 않는 진입로를 거잖아요. 따야 되잖아. 그러면 맹지가 돼버리면 그건 대로변이 아니야. 그건 뒤에 있는 3m만도 못한 거란 말이죠. 그 도로 점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접해 그 있질 않아요? 땅이? 아니 땅은 접해 접해 있지만 있어. 그 진입로를 따야지 건물로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야 될 거 진입로가 아니야. 없으면. 음. 그러니까 그 근데 왜 진입로를 진입로가 기존에도 진입로가 없었어요? 없었지 네, 원래 없어요.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의왕시청에서 그걸 팔아먹을 때는 막 구두상으로는 진입로 다 따주고 뭐 허가 내주고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다 해준다고 했어요. 식당에? 아니 식당은 아닌데 그 아니, 식당 건교구 아니었나? 땅인가 그런데 의왕에 있으니까 의왕시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놓고 가가지고 의왕에 안 해주는 가서 거야? 공매 건축허가 안 나는 계약서를 겨? 쓴 거야. 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해주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은 각서까지 써요. 아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사실은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면 그 각서 아무 효력이 없더라. 왜냐면 공무원은 아니 자기네가 써줬는데 법 써주진 아무거나 않고 그냥 공무원 개인이 자체가 아니야. 법이 네. 아닌 거야. 개인이 아니고 그걸 대행을 하려면 했을 뿐이야.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더라고. 구상법에서 맞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막 하면 뻔하잖아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복잡하고 안 되니까 수년이 지나갈지. 의왕 무식한 시장실로 방법을. 막 쫓아가는 바로 가야 거예요. 돼요. 네, 무식한 그래가지고 방법밖에 막 안 통해요. 무식하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옆에서 우아하게 가만히 있고 행동대장이었구나.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 가가지고 하니까 비서실장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아니 저는 그 해결 날 때까지 절대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저기 움직입니다. 내려가셔서 얘기하시죠 아니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의왕시장 만나기 전에 당장 절대 못 나오라. 내려와 하면서 거기서 버티고 무식한 방법 있다가 아니고는 안 통해요. 도저히 막 그러니까 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손을 대?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자태가 우아해갖고 손을 못 대. 그래서 만지면 어머 아니 만지면 톡 하면 자빠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그 비서실장이 담당한 홍보팀장을 부르는 거예요. 회계팀에서 공매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회계팀장을 불러. 그러니까 회계팀장은 막 이제 쩔쩔매고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죠. 이러시면 안 되고 징계를 내려가셔서 먹을 수도 저하고 있고. 얘기하시죠 했는데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 시장 만나기 전에 못한다고 하니까 다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건축 허가를 내려면 진입도로를 따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맹지에 해당하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세월호 막 가고.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내는 이자가 한 달에 얼만데 당신들이 이거 이자를 다 물어낼 그래서 거냐. 가가지고 막 막 난리 쳤지. 막 공갈을 쳐가면서 야 서대문구청도 한번 가죠. 아니 그래서 하루 일단 비싸요. 아니 이제 각 구청마다 블랙리스트로 들어가 있어. 땡땡. 내가 서대문구청에 하지마 해결할 게 하나 있어.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회계팀장이 우리 데리고 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법 문구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야. 흘려. 하나씩만 얘기하고 던져주는 너 이러면 거야? 안 된다 하면서 어. 말리는 척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가서 그 26개 부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다 받았어요. 자 누가 안 해줬어요. 아, 저는 해줄 건데 저 도로교통과에서 폭탄을 해줘요. 돌려. 서로가 그냥 도로교통 밀어. 어디에요? 해가지고 도로교통과 가서 하고 저는 해줄 건데요. 저기 건설과에서 건설과 또 어디 해가지고 제갈량님 여기서 잠깐 네. 오늘의 주제가 뭐죠? 왜 또 삼천포를 또 퐁딱 쏴주시지? 아니, 근데 하는 걸 듣고 얘기하는 있으니까 게 있어. 통쾌하네. 아. 우리 왜 그런 구청이나 근데요. 이런 데 가서 물 먹고 근데 오는 거 많잖아요. 또 이 방송을 듣고 아무나 가서 막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정치자들이 또 그렇게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신은 여사님처럼 무대 뽀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제갈량님하고 저하고 이게 궁합이 좀 맞아요. 그래서 역할을 적정하게 해줘야지만, 그러니까 하고 이제 난리치고 말리고 적당하게 이제 법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막 난리를 치면은 안 되는데 법에 근거가 결론이 있는데 없어요. 그렇지. 법에 나와 있는데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거 직무유기거든요. 아닌가? 직무유기인데 그 아니야, 일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귀찮아서 안 해? 귀찮아서 안 하는 진짜 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 다 잘라야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말해주면 그냥 알아듣는데. 몰라서 못하는데 그럼 알려주면 찾아봐야 돼. 법 문구를 우리가 가서 따질 때는 법 조문을 가지고 가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야. 다른 부서를 핑계 대고. 근데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우리가 시상실을 간 우리도 거잖아요. 서초구청에서 한번 겪었잖아요. 네. 마치 본인들이 무슨 갑이야 갑질. 왕자의 자리에 있는 거 마냥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법조문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따지려면 무조건. 그 조문을 그거는 가지고 이거랑 가야지. 풀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의료보험을요, 또,
아, 오늘 또 관공서 또 이제 길들이기 그쪽인가? 지금 못 빨아먹네 이제. 아,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왜냐면 요즘에는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돈이 얼루 새고 있는지 체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겪은 게 최근에 의료보험을, 요즘에 다 전산이 서로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의료보험관리공단 쪽으로 이제 뭐 재산의 변화가 있으면 제각 해가지고 의료보험 올릴 때는 갑자기 10 몇만 원을 확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거를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10 몇만 원 올라간 게 그대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거는 3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 정말 그랬죠. 나도 황당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 당장 올랐는데 전화를 15,000원 했죠. 빼줬어요. 네, 당장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갖고 오셔야 된다고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 너네들이 국토해양부나 이렇게 다 전산으로 돼갖고 통보할 때는 내가 등기부를 떼어다 주지 않아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해갖고 제가닥 올리는데 떨어졌을 때는 내가 등기부를 떼어가지고 확인을 시켜줘야만 된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민원을 제기했죠. 했는데 다시 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더니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아,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 우리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냈잖아요. 예. 뭐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지역으로 나오잖아. 예. 그러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의료보험이 남편에게 올려있던 개인으로 혼자 떨어져 나와. 네. 혼자 떨어져 나왔다가 신죽 떨어져 나왔는데 나와 있는데 거기서 또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는 나의 사업자야. 정부에서는 따로. 그렇게 네. 해서 한 달 있으면 바로 떨어져 나와서 의료보험을 내게 만들어.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폐업을 했잖아요. 네. 폐업을 했으면 그게 없을 거 아니야. 소득 자체가. 그러면은 의료보험은 우리가 가서 폐업을 했다 이랬다가 만들 때는 본인들이 바로 그 다음 날에 징수를 하면서 폐업을 하면 그러면 지네들이 안 내게 해줘야 되잖아. 네. 그 정산은 돼 있으면서 이게 폐업을 한 정산은 안 돼 있는 안 거야?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산 전산 그런- 자체가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찾는 보험료 거야? 산정할 때는 귀신같이 올려서 하고 어. 바로 하다못해 전세보증금도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이 이제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2억 살다 이제 3억짜리로 가면 바로 그것도 재산가표로 그 다음날 또 지역가입자는 바로 그 다음 달에 잡혀요. 재산가표가. 귀신이네. 그래갖고 보험료가 또 씩 올라가요. 근데 슝 아니야 슝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는 않아 절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내려온다니까. 그런데 진짜. 그거를 전화를 해서 네. 왜 이러느냐 따지면 그때 이제 온상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분야가 사실은 다 그래. 청렴, 결백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이 이런 행정 업무 자체부터 모든 올라갈 것에. 때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 잠자는 내려와야 자는 아무도 되고. 보호해주지 않나 봐. 그러니까 청렴 결백하지 않기 때문에 청렴 결백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하죠. 거야. 청렴 결백하면 뭐하러 그런 문구를 써놓겠어. 아니 그런데 세금을 네. 어쩜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냐. 저도 드리는데 늘 모자라죠? 아니, 어디다 쓰는 거지 세금은? 어디죠? 네, 공무원들이 뉴질랜드로 연수 갔다 왔습니다. 말입니다요. 아, 그래서 돈이 아니, 없구나.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작년부터 또 새로운 연금법 달리 됐잖아. 법이 하나. 연 7,500만 원, 200인가 7,200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의료보험비가 한 240만 원 정도 별도로 나가. 240만 원? 네,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네. 그러면 어떻게 연간 어떻게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 낸다고요? 고소득자로 해가지고 분류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따로 관리가 들어간다니까. 아이고 그걸 못 봤네 또. 아니 근데 최근에 그 법 바뀐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했었잖아요.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만약에 우리가 샀어. 그러면 산 사람이 그거에 대한 뭐 그거 뭐지? 보존 등기. 보존 등기비를 비용을. 낸다. 아니 이제 세금을 걷다 이게 별걸 다 말이 걷는 되는 거야, 세금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비를 받는다는 거는 그걸 합법화 시켜서 면적을 인정을 해줄 때만 보존 등기를 그렇지. 비를 받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법이 도대체 이 밥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맞는 법이야? 게 마리아 방구야.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모티콘에 있어. 마리아 방구야. 우리나라에 진짜 이건 지금 좀 이상한데?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못한 대법원까지 간 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하고 사회비용 이게 낭비하고만 엄청 개판 문제가 되고만. 많아요. 우리가 중간
예납이 있잖아요. 네. 중간 예납을 내잖아. 그러면은 올해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어.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폐업을 하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네.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이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한다 치고 중간 예납을 먹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중간 예납이라는 거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아, 내가 근데 그 중간 예납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중간 예납 환급되지 해놓고 않아? 환급 되는데 네. 거기에 그 환급 되는 거는 나중 문제고 거기에 이걸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이 붙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가산금은 없어요. 아니야, 있어요. 중간 예납에.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중간 세무사 예납을 안 낼 때도 지금 가산금을 내야 돼. 있어요. 가산세가 붙고 이게 또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많았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 예납은 웬만해서 분기를 넘기지 않으면 압류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네.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모르고 잃어버렸었어. 아니 선로를 그걸 이탈했어. 지금 선로를 이탈했어. 우리 은하정이 이게 오늘 오늘 우리 10회를 마지막으로 방송 접나요? 왜 이러시나요, 지금 빨리? 이게 막 네, 빨리 그냥 이쪽으로. 30%의 끝을 갖다 뭐 제가 사인을 말아먹을 올려드리지 것 같냐. 않으면 지금 난리가 사이드 났습니다. 선을 그으세요. 네. 그래서 세금 이 얘기는 집을 다음 어떻게 주로. 잘 살아야 돼. 집을 잘 팔고. 세금 얘기는 다음 주로 우리가 갑자기 특별하게 열이 방송. 훅 받네. 그러니까 여기 훅 50대 50이야. 욕하고 싶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공공기관 뭐 이제 진짜 그 문제가 정부기관이나 많아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그냥 하면 흥분돼서 안 돼. 왜냐면 또 화가 나, 화가. 이거를 정말 잘 하시는 100명 중에 한 한 명? 2명이나 있으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네. 물갈이를, 아유, 또 아니야. 3,000%로 또 빠지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니까 열받지. 철로이타. 2명도 안 되고 빨리 바른 길로 오세요. 1층에 인포메이션은 잘하더라. 아. 실물을 보는 분들은 잘 못해. 인포메이션만 잘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집하러 갑시다. 이제는 그만 까고. 네. 그만 까고. 이러다가 우리 우리가 그냥 까요, 이제. 뭐냐, 쟤네. 그러니까. 아유. 공무원들은 이제 이 방송을 안 들으니까 하나마나. 아유, 또 쥐두새도 모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매일 온다. 지도새니까. 도둑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듣게. 뺨뺨뺨뺨뺨뺨. 지는 알겠고 지는 알겠. 미션, 지는 아, 알겠지. 임파서블이구나. 미션 임파서블. 빨리 집팔 빨리 잘 파는 것도. 빨리 집 팔고 집 사자고. 아, 그거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거에 이제 일종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집이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사는 게 틀리잖아요. 젊은 부부, 신혼부부들이 사는 집은 정말 언제든지 보러 가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는 집은 혹시 오늘은 또 청국장을 끓여 드시지 않았을까 아마. 맞아. 일단 맞아, 냄새가 냄새.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저도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들어가시는 분이 일단 코를 딱 막고 인상을 딱 찌푸리면 그날은 아무리 그 집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해도 네.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오늘은 다 드셨겠지 했더니 또 재탕을 드셨어. 그래서 내일은 내가 페브리즈를 하나 사리라 했었던 적이 있어서 맞아. 아 이게 좀 그 집을 좀 내놨을 때는 이제 저도 그런데 멀쩡하게 이제 더럽게 살다가 집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 해갖고 내일 집을 보러 온다면 오늘 막 또 청소를 막 몸살나도록 해요. 괜히 이제 남들이 욕할까봐. 그게 사실은 항상 깨끗이 살아야 그렇지.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팔 수 있느냐 아니면은 더 시간을 두고 팔 수 있느냐는 좀 관리, 이미지 관리 좀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잘해야지.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우리 아파트도 팔라겠대. 아직 새 거잖아요. 새 건데 그래도 왜 청국장을 파시고 뭐 많이 하시게? 드시나요? 아니 우리 밥을 안 해 먹어. 왜 파시고 뭐 하시게? 사야지. 아, 그래도 그렇죠. 사는 집은 있어야 되잖아. 네, 집은 많아요. 아, 너년도 아무데나 우리 들어가서 이사 살아도 갈까요? 돼? 하기야 뭐 나와바리가 강남이시니까. 근데 거기 하수구 냄새도 몇만 원이면 와서 없애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있어요. 네. 그 냄새 차단하는 게 정말 얼마 안 들어요. 예, 이제 오셔갖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그러니까요. 그 무슨 덮개 같은 게 있어요. 냄새 못 들어오게 하는 덮개. 뭐 아무리 뭐 펑 뭐 무슨 펑 이런 거 넣어봤자 소용 없어요. 락스 뿌려봤자 소용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집 팔 때 자기도 알잖아요. 기간도 있고. 그럼 몇만 안 되니까 그냥 그냥 해서. 조금 신경을 하면 써야 되는데. 돼.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아, 매도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응. 그냥 거시적으로 또 한마디 드리고 뒷단장도 싶은데,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부에 뭐 깔끔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이제 집하는데 중요한 요소긴 한데, 지금 최근에 돈이 많으신
모든 분들이 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뒷북 상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이제 작년 2015년은 숨가쁘게 막 올랐잖아요. 그렇게 오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르고 있으면 더 오를까봐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 보면 그때 팔아요. 작년 2015년에 뭐 11월, 10월 이때 집 다 파시고 지금 딱 돈 들고 빌딩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개미들이 항상 막 이렇게 등 터지는 이유가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거를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을 그러니까 파시는 분들은 지금 그럴 때 파셔야 되고 사는 분들은 조금 이제 추격 매수, 상투. 그렇게 뭐 누가 요즘 많이 안 그래도 그러시는 조용하면 분들 계셔요. 너무너무 아니 거기를 이 와중에 있다니까. 빅파기를 만든 아니 내가 최근에 주변에 지금 보면 집 사신 분들 보면 한 2014년이나 13년에 싸고 정말 막 우리 만약에 방배동 빌라를 예를 들면 4억대 빌라들 지분이 한 보통 12평짜리 전용 22평에서 25평 이런 것들을 4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세 뭐 3억 5천 이렇게 살고 있길래 집 사라 했었는데 안 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 만기 돌아오고 하니까 이미 이제 뭐 매가를 뭐 4억 5천은 훨씬 넘어간 전세값으로 이주를 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이 이제 마침 이렇게 올라 있을 때잖아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강남권은. 근데 그때 안 사시고 이제 지금 추격 매수는 아니고 본의 아니게 타이밍이 그렇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또 그때 안 사셨던 분들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전세값 너무 비싸니까 사야겠다 싶어서 그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실제로는 사람이 한 있어요.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더 사실은 벌기 어려운 돈이잖아요. 모아서는 힘든 돈인데 사시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강남권은 그래도 뭐 오르는 애들이 주식도 오르는 애들이 계속 오르듯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찌됐든 기회나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놓치고 그런 타이밍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 그냥 또 위안을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뭐 이미 지나간 그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1억 5천씩 더 주고 이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2년 만에 1억 5천 벌기 어떻게 벌겠냐. 네, 벌어서는 올려서. 안 되죠. 올릴 수가 그러니까 없는 그냥 건데. 내복이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놈의 전세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는 다른 것 같아요. 데는 그러거든요. 강남이 지금 네. 뭐 삼성동으로 해서 잠실로 해서 이쪽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다 올랐어요. 섹시하게 속삭이시는 거야. 제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졸리신 거야? 아니야. 저 장청소하러. 혹시 방청도 아니고 아니 집 하려고 대장 장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집 하려면 장청소도 해야 돼요? 네. 깔끔하게?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몸과 섹시한 장으로 지금 200만 원이 걸려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니 저기 뭐야 집을 아이고 그 갑자기 막 200만 원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3,000% 확실하게 빠져가지고 이제 말할 때 태어나기가 어려워. 잃어버려 빨리 레드썬. 아니 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금방 아줌마의 한계네. 우리가 이제는 3,000%도 적당히 빠져줘야지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청소에다가 200만 원 얘기하는 순간 이건 완전히 3,000% 확실히 빠졌구나 하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이제 거울 보고 누구세요? 안 되나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넌 누구세요? 이제 곤란하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거 아직도 생각이 안 나. 빨리 신음나서 빨리 해요. 제갈량님 웃음 터져가지고 이제 오늘 안에 못 끝나. 네. 아니 이제 적정하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사고 났다 사고 났어. 어떻게 집을 팔아야 되나? 시간 한참 남았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너 언제 마무리야? 저희가 PD야? 시간 몇 시간. 덥다 이제 막 옷 벗고 난리 났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이게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또 얘기 해명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뭔데? 무슨 상태? 우리 10세 PD님이 주제를 불과 3시간 전에 던져줬잖아요. 저 10세 PD님이 욕같지? 저번 주에 이제 주제를 너무 일찍 줬더니 아니, 준비를 너무 많이 아니 그래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팔집 있으면 다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방배동으로 저희가 잘 팔아드릴게요. 그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거 책임지지 못할 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전문가분들이 세 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파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그러는 건데 지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맞아. 작년에 입질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못 오는구나. 팔았지. 그래서 맞아요. 올해 지금 묶이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좀 중반기 정도 가야 다시 또
입질이 오지 않을까. 그 이제 아까 꽃단장을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피바이러스님 말씀하신 작년에 같은 데나 아니면 재작년에 사신 분들은 전세값이 막 거의 막 1억 5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네. 매매값도 그 이상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5천씩 버는 것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벌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그 품목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건축 구역. 그렇죠. 재건축 구역에는 단계별로 뛰니까. 왜냐하면 재건축 구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하고 나서의 개발이익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반영이 돼요. 왜냐면 뻔하니까. 학습 효과도 다 겪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런 단독하고 다세대가 있는 그 재건축 구역은 거기는 왜 이제 많이 안 뛰냐 하면 이 중간에 가다가 가끔 이제 그런 강북은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해제될지 모르고 또 한 막 10년, 20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옛날 생각들이 네, 근데 그런 제갈량님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반기를 들고 싶어요. 왜냐면 재건축 지역에 있는 단독 같은 경우는 단독 말고 단독이나 단독이나 다세대 중에서 단독은 단독은 비용이 너무 그냥 많이 취소돼도 집 지으면 되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기 이제 때문에 그 상관없어. 차익이 네. 이제 많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이제 정비구역만 됐으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는 나머지 단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바로 설립 직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만큼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기회라는 거지. 들어오시는 강남에는. 분들은 정말 그때가 딱 그 네. 바로 직전 단계가 그렇죠. 이제 기회고요. 음. 그 단계를 가면 또 이제 약간 이렇게 또 그냥 안정기에 다지기를 네. 해요.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 오르는데 저희 사무실이 이제 재건축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 많이 보거든요. 단계가 이제 좀 늦은 데도 있고 빠른 데도 있고 한데 정말 웃긴 거는 재건축 지역에 안에 있는 이제 매도 물건들 그러면은 그 매수자들이 몰려오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 전이다. 관리 처분 전이다 해갖고 그래서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더 길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나갈 때 몰려오는데 반대로 매도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게 요번에 사업 시행 인가면 다음에 관리 처분이니까 그냥 갖고 있을래. 그 다음에가 벌써 1, 2년 뒤인데 그렇게 조금 엇박자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바탕 딱 몰려왔다 가버리면 왜 안 팔려? 왜 안 팔아줘? 그럼 다음 단계까지 이제 기다리셔야지 1, 2년을. 네,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월전십 이 방송을 듣고 재건축 지역에 저희가 말씀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설립인가 직전 단계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몇 개 이제 뽑아 놓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설립인가의 동의율이 5분의 4였는데 지금은 4분의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5분의 3 얼마예요? 80%잖아요. 네. 근데 4분의 3이니까 75%인데 거기가 78% 동의율이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고 외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딱 눈에 보이게 평당 얼마는 더 오를 거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을 해요. 그런 거는 이미 이제 투자 수익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단지 투자 금액이 일반 거보다는 그냥 막 1억 미만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아서 조금 이제 그런데 만약에 1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뭐 2억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돈 뭐 될 물건이 1억 정도는 많아요. 충분히 정말 투자 많아요. 수익을 볼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지금이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게- 이제 윤선의 가족이 생각나네. 재건축했더니 그 윤선의 가족이 재건축에 관심이 있어갖고 오셨었던 어제 분. 오신 분이요? 네, 아, 애기. 윤선? 가족 사진. 네, 가족 사진. 네. 재건축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내 식구가 관심 있으셨는데 결론은 뭐지? 아, 이제 네, 처음 접한 거라서 지금 이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지금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제 돈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때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디서 이제 만들어서라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못 책임지지 만- 못할 어디 말을 장기를 하지 하나 마세요. 팔까요? 아니 저기 아니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드려요? 아니 그럴 만한 걸 찾으면 아, 돼요. 예. 그 그러니까 투자 좀 금액이 조금 좀 적으셔서 늘려서 네, 조금 이렇게 적으셔서 하나 좀 튀어서 지분이 적은 거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분이 적은 거라 해서 투자 수익이 적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바로 직전이니까 뛸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적은 물건들을 이제 잘 안 내놓고 있어요. 어렵죠. 좀 소형 지분 찾기가. 근데 열심히 이제 또 네. 할 만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쿠키까지 그 바쁜데 애기 네. 데리고 쿠키까지 구워갖고 오셨더라고요. 아, 내 윤소랑 가족이. 방송 쿠키까지. 쿠키 못 네, 먹었네. 쿠키. 수제 쿠키. 어디 있어? 쿠키? 다 먹을 저희 수 있어요. 배- 아마 뱃속에
뱃속에 저희 장청소했어요. 장청소했어요. 다 먹었어요. 방송을 윤서도 같이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아, 윤서. 5살의 여자인데. 저녁 식사하면서 그 댁은 윤서 방송을 엄마 듣는다고. 다음에 오실 때는 쿠키 꼭 구워가지고 오세요. 저희 이랬으면 빠졌어요. 신혼여사도 못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윤서 너무 그럼 이뻐가지고. 남겨놨어요. 좋은 거 저도 발벗고 찾아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찾으면 그런 건 뭐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좀 관심이 부동산 쪽에 많으시고 아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그 경매 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사실은 안 바쁘면 진짜 쫓아가서 이게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 돈이 피 같은 돈을 잃어버리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벌기가 해드리고 엄청 싶은데 힘든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오시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차분하게 조금 용어를 못 알아들으시겠다고 하길래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도 또 솔직하신 분이네요. 보통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네네네. 아니 지금 이러긴 자기 하는데. 재산이 지금 다 날아가게 이 생겼는데. 날아가니까 그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네.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해야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은 근데 연락을 잘 떨어질 주셨네요, 그분이 때까지 되게. 경매 금액에 따라서 자기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거죠. 2억인데 현재 2억인데 배당 신청해도 그거를- 다 못 받는다고. 다 못 확률이 받죠. 높아. 어차피. 네, 그래서 떨어지면 아까 안 돼. 못 그게 받을 확률이 높죠. 세 번까지 떨어지면 이제 보증금도 반토막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방법이 그 해법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일수인 채권을 네. 매입하는 방법. 전담. 은행에서 단판을 지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또 원점으로 가나요? 은행 네. 단판 지으러 갔나요? 가야 돼. 무대 뽑고 나오나요? 가서 아니 어. 초라한 차림으로 가가지고 우리 길거리 나한테 했으니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근데 거. 정말 그런 데 갈 때 좀 초라하게 가기는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빤드름하게 하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 전에 얼굴에 나는 광채가 반대로 나. 생각하는데? 아유, 맞아. 반대예요. 이게 아니 저는 무시해. 전에 무시해요? 예,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그 시청에 가서 난리를 칠 때도 우아하게, 원래 우아했지만. 업신여기지 조금 더, 않게. 예, 조금 그럼 더 나는 우아하게. 장소를 잘못 택했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가면 안 돼. 왜냐면 사람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하면서 말로만 그냥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는 둥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흡수하고 생긴 건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벤치야. 집 밖에 나왔는데 또 벤치야. 막 이렇게.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벤치를 어. 끌고 가가지고 어. 시장 차 옆에다 바로 옆에 넣고서 일단 신발도 갈아 신고 단화로. 가시고. 인정이 호소하면서 네. 약간 법에 너무 저촉되지 않게 왜냐하면 그 은행도 은행별로의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들어줄 수 있는 범위네. 범위가 네. 있어. 그러면 근데 가사-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돼. 왜냐면 수위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은행 가서 타협을 보는 게 나은 거잖아. 그렇죠. 네. 그 그거, 방법밖에 그- 없는 거죠, 지금 그분은. 왜냐면 본인이 받아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받아서 다시 팔면 차익을 남길 수 4억 있으니까. 8천이면 저기라니까. 네. 아니, 근데 팔린다니까. 평수가 워낙 커서 그게. 아 그렇게는 일단은 팔릴 팔릴 때까지는 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팔릴 때. 그래도 그렇게 손해는 눈앞에서 심하게는 안 따지는 보고. 그러니까 거보다는 60평이나 훨씬 되는데. 근데 저희가 안 바쁘면 또 막 하다못해 강남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 60 몇 평이면 또 방법이 또 없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또 뭐 꾸며가지고. 하다못해 게스트하우스를 2개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뭐 어떤 방법이 있어. 60평 때면 정말 반으로 이렇게 해도 아니 돼요. 강남권에 있는 되고. 60평 대는 아니 근데 다 인덕원 좋아하지. 사거리면 지금 4호선 딱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인덕원 사거리 좀 갔어? 백운저수지인가? 아니 그래서 어디- 일단 대구는 의왕시 아닌데? 의왕시. 아니 아니에요? 거기라 할지라도 네. 큰 평수는 강남 말고는 안 없어. 먹혀요. 그래서 일단 오셔서 자세히 이제 해야지 전화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다 도와드린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팔든 경매로 팔든 뭐 공매로 팔든 다 파는 거에 문제긴 한데 잘 팔아야 되니까. 지금 잘 그렇죠. 팔고 남고 팔아야 돼. 그런 물건을 잘 사지 말아야 돼. 잘 팔려면 무엇을 해야 돼? 일단 잘 잘 사야 사야죠. 되잖아요. 네. 잘 사는 게 잘 팔려고만 하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잘 사면 그렇지. 파는 거는 쉽지. 그냥 쉽다고. 평균으로 팔아도 그렇죠. 내가 그 사는 얘기야. 걸 잘 샀기 때문에 파는 거는 그냥 대충 팔아도 좀 시세보다 1,000만 원 싸게 팔아도 그렇죠. 내가 이익이 잘 많이 산 남아. 거니까 이문이 남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얼마나 잘 파느냐는 그냥 결론으로 나오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같이 아까 가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같이. 집도 사람처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사람이 프로필 쭉 읊잖아요. 10줄이 나오느냐 3줄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틀린데 집도 자랑할 거리가 3줄밖에 없으면 안 돼. 자랑할 거리가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럼. 그런 물건을 당연하지. 사야 팔 때도 10개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초유억세권에 거기가
개발 호재가 있나 없나, 업무 시설이 있나 없나, 무슨 뭐 개발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근데 뭐 그거 다 여러 중요하잖아. 근데 완벽한데 가격을 처음부터 싸게 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거는 뭐 금상첨화고. 그냥 게임 끝났어. 네, 그래서 항상 시세보다 좀 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권하는 이유는 얼마에 팔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권하거든요.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권하는데 그걸 몰라보고 못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비싸게 사요. 그리고 일단 싸게 사면 팔 때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조금, 팔아도 네, 이미 싸게 팔면 되니까. 싸게 팔아도 수익률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시면 파는 게 전혀 고민이 될 일이 그렇지,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야. 어떻게 사야 싸게 사느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싼 물건은. 이제 아무래도 현역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그냥 현역이에요. 네. 말해보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봐도 그냥 숨 마셔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 파악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뻔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을 알까봐 숨을 안 쉬어. 그렇지. 근데 그분들은 눈 감고도 뻔해.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자기의 주관에 좀 빠지시는 분들이 틀에서, 있어요. 벗어나지 예. 못해. 자기 눈에 그러니까 자기 좋은 집을 사시는 것까지 제가 말리지는 못하는데 그렇지. 어찌됐든 뭐 그것도 볼꼴보기라고 그렇게 해서 또 올라서 잘 파시는 분들 그럼. 봤지만 대체적으로 하여튼 가격을 아무리 역세권이고 아무리 그래도 비싸게 사면은 팔 때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적어지는 거니까 시세보다 싼 거를 권할 때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신은 이때 고집은 버려라. 그러니까 소신도 어머, 오늘의 명언이야. 명언. 근데 소신도 뭘 알아야지 뭘 알면서 피우는 게 소신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피우는 건 고집이야. 고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집이. 손님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위험해요. 그게 아집이. 말을 안 들어. 그러네. 말을 들어야 돼 항상.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아니 그 이제 오픈마인드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픈마인드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부동산에서 뭔가를 권하면 팔아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동산은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부동산들도 가면 요즘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생기면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부동산은 물론 있지만 어찌됐든 부동산이 손님이 왔을 때 나쁜 물건을 먼저 권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했을 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본인이 좀 모르더라도 그런 걸 권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가 발품을 좀 팔아보면 부동산이 혹시 전문가가 아닌 분이 이제 권한 물건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몇 군데 돌아다녀 보시면 금방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딱 판단이 서시면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비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구역은 이제 오늘 오신 손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재건축 구역은 공식처럼 금액을 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니까 그거를 알아들으시는 거야. 아무리 모르시는 분도 왜냐면은 이제 수치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얼마를 샀어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략적인 부담금을 산출을 해놔야 돼요. 그럼 계략적인 부담금을 산출해달라면 감정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감정평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계략적인 부담금을 하려면 또 비례율을 산정을 해야 돼요. 비례율이 어떻게 산정이 되겠어요? 그 지역의 수익률이요. 그 지역의 수익률인데 그 수익률이 어떻게 공식이 있잖아요. 네, 분모 분자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종전 자산의 평가 금액분의 총 분양 금액에서 사업비용을 빼고 거기다 100을 곱한 게 비례율이거든요. 써놔야 되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손님한테 하니까 막 그걸 열심히 또 적으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를 샀을 경우에 그럼 비례율이 대충 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125%는 120%를 130%. 감정평가해서 그걸 곱해. 그럼 그게 나의 권리가 얘기예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그 권리가를 뺀 것이 나의 부담 금액이야. 그럼 내가 산 금액에서 부담 금액을 더하면 내가 총 투입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아파트 분양 금액이 얼마냐를 하면 내가 남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약 한 3억 4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3억 4천씩 남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뭘 샀을 경우에 이제 그런 뭐 예, 빌라 빌라.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2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열심히 막 적으셔가지고 A4 용지에다가 그 해서 이제 왜냐면 집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잘 알아들었는데 뭔가가 이 비례율은 또 뭐식이고 막 이렇게 잘 아니 모르시는 근데 거야. 그거는 지금 포인트가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미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싼 거를 딱 잡으면 수익률이 딱 그렇지. 보장이 된다는 네. 그 근데 얘기잖아요. 재건축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싼 아직은 거라고 싸요. 보면 돼요. 나중에 네. 그렇죠. 그 방배 5구역처럼 관리처분까지 가면 똑같은 건데
이제 그럼. 평당 막 1,500, 2,000까지 더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이제 초창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거의 지금 그러면 초창기인데 수익률이 또 줄어드잖아. 묶이잖아. 막바지까지 아니, 그렇게 가면 많이 안 수익률이 많이 안 뭐, 묶여요. 아, 요즘 그런데 공공관리제로 하기 중요한 때문에 거는 많이 묶이기 전에 또 팔 수도 있어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 단계가 많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바로 직전에 사면 설립인가 후에 팔아도 네. 차익이 조합 설립인가 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기 심지어 때문에 1억까지도 나오고 팔리거든요. 왜냐면 5구역이 예를 들어서 방배 5구역이 지분당 만약 10평짜리가 4,500 하던 것들이 지금은 뭐 5,500, 관리 6,000? 처분 인가 후에 이제 5,600까지 뛰었잖아요. 그리고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렇고 네. 관리 처분 인가 바로 직전에는 6,000, 이제 6,000 막 6,500. 6,50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6,500도 수익률이 지금 매물이 없어요. 수익률이 남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남죠. 그 그러잖아요. 막판까지 가면 거의 지분당이니까. 계산해 보면 한 1억 5천 뭐 네. 이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이제, 3억 이렇게 남았던 그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초창기 줄지. 조합 설립 인가나 이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현금이 묶어놓는 적으니까.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투입한 금액 대비 수익률 계산을 하면 훨씬 높아요. 100%가 네, 넘어요. 투자 금액에 네.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늦게 들어올수록 현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대비를 나누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뭐 금액을 조금 이것도 사는 얘기했네. 그런 것도 아니, 잘 잘 사야지. 그죠? 잘 잘 판다니까 판다고. 그거 얘기. 그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같이 묶여 있는 거야. 그게 이렇게 아. 일맥상통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잘 사놓으면 그냥 던져도 잘 파는 거라니까 그냥 굳이 냄새 나 그런 거 좋아. 던지는 그런 거 거. 하나 주세요. 아니 그 냄새를 이거 던져, 맡을 이렇게 툭 필요가 던져. 없어. 청국장 냄새도 돼. 이렇게 새우깡 아니 툭 던지. 너무 오버 좀 하지 마 좀. 다운해. 부산 갔다 와가지고 그래. 부산 갔다 왔죠? 다운해. 아니면 잘 사면 톡 던질 거 하나 던져도 주세요. 되는 거니까. 방배동 쪽으로 이사 가게. 네. 알았죠? 일단은 네네네. 오늘 네, 오늘 시간 많이 또- 지났어요. 벌써요? 네, 일찍 시작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쩐지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된 것 안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없는 거 있는 거 다 짜내느라고.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희 월전십 정예 멤버님들께서 육가를 갔다 왔습니다. 자, 유가가 영등포 유가가 아니에요. 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디지털로 유가예요? 306번지고 대룡 포스트타워 2차 지하 1층이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쪽이구나. 저희가 소고기를 잔뜩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혼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먹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것이 제대로 살치살 했네. 맛있었어요. 살치살. 살치살이요. 네. 한 시간 동안 드실만한. 살살 녹는 맛. 아니 맛이야. 제가 저번 주에 먹었던 것도 많이 먹었던 것도 살치살인데 아유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가나요? 꽃등심은 또 또 맛있어. 또 가나요? 자 오늘 후기를 한마디씩 한마디씩. 네. 유가에 대한. 유가에 대한. 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고 일단 저기 연해서 맛있었어요. 그 왜 고깃집들이 대부분 요즘 네. 그 고기가 위주기 때문에 김치도 안 주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좀 반찬이 잘 나와요. 네, 서운했는데 여기는 반찬도 다 정성스럽게 네. 여러 가지 그 사이드 메뉴들도 잘 나오고 다 맛있었어요. 사이드 메뉴가 샐러드. 굉장히 많아요. 한 네, 샐러드 거의 드레싱도 10가지 내외로 맛있었고 되는 것 같은데. 계란찜 서비스 좋았어요. 네.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명이나물도 해서. 있고. 네, 맞아요. 김치도 있고. 그 비싼 명이나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샐러드에다가. 딴 데는 막 한 접시 3,000원씩. 맛있었어. 뭐야. 아직도 배가 덜 꺼졌어.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네. 우리 먹는 테이블 바로 옆에서 고기를, 직접 썰어주세요. 고기를 직접 거기서 이렇게 서빙을 딱 해주세요. 왜 우리 스시집 가면 시사. 그 앞에서 바로 초밥 사주는 약간 바처럼, 고기 바처럼 그렇게, 인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색다른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넓던데 한 200석 더 되나요? 될걸요? 더 되나요? 세워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많았어요. 고기만 먹느라고 네. 많이 것 같아요. 넓고 그 안에 쾌적했어요. 룸까지 있어가지고 200석 아, 맞아. 룸도 있죠. 단체 손님 뭐 이런 분들도 네.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점심에는 점심에 국밥. 네, 국밥. 한우국밥. 한우국밥인데 갈비탕. 네. 전복 갈비탕. 제가 전복을 좋아하걸랑요. 그게 너무너무 영양식이죠. 싱싱한 전복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이 한우국밥이 8,000원인데 이 근처가 저기야 우리 그 가산동 여기 대령 빌딩 우리 옆 큰 건물들 네, 중에 바로 그 옆이에요. 옆에거든요. 그러면 해피바이러스님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네. 직원들 데려가서 네, 회식 단체로 한번 몰고 시켜줄게요.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고기 많이 먹게 해주셔서 육가 우리 모두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맛있는 육가
엑스포 디지털로 306 대룡 포스트 타워 2차 지하 1층입니다. 주차장 빵빵합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바나나물에서 광고한다고 해서 그 성인용품을 줬어요.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 구경이나 해보자. 빨리 줘봐. 어디다 써야 돼? 어떻게 생겼나 보기라도 하게.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놓고 보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여기 남편한테 그리고, 선물해줘야겠다. 저번에 마무리 그 인사 못하셨던 신음 여사님께서 오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용량 과다가 돼가지고 좀 피곤한 하루였긴 했지만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매일 떠올리세요. 행복한 밤 되세요. 네. 우리만 밤이야. 아침에 들으시는데